안녕하세요. 시의 별가르트 시입니다. 우리 별아님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은 11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시간입니다. 11월 18일서부터 11월 24일까지 한 주간의 주간 운세이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감사했던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최송아님, 또치님, 별나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하랑님, 김복덕님, 노유정님, 최영규님, 유훈님, 초보미님, 라이님, 장지은님, HK님, 호호님, 모야님, 루루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함께 또 응원해주신 우리 별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과 정보로 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 운세는 내가 태어난 별자리를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궁, 태양 별자리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체 구조를 설명드리는 주간 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날씨의 영향을 받듯이 하늘의 행성 구조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주간 운세를 다이렉트하게 내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년 점성학에서는 나를 담당하는 행성인 타임로드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생일서부터 그 다음 생일까지 1년 동안을 한 해 운으로 보고요. 그 한 해 동안 나를 담당하는 행성이 연주가 돼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성들을 타임로드라고 하는데요. 이 행성이 뭔지 확인하고 주간 운세 활용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이런 타임로드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영상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따라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이때는 이런 것들 하기에 적합하고 이런 것들 하기에는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 별아님들에게는 태어난 시간과 태어난 지역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문의 주셨을 때 상승궁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주요 감흥점들,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등의 위치 등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타임로드도 체크해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간 운세로 전해드리고 있는 이 행성 간의 구조도 미리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본격적으로 행성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8일 월요일에 있는 구조예요. 새벽에 사수자리 18도 17분의 수성과 뱀주인 자리의 에타성인 사빅이 만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요, 수성이 타임로드거나 사수자리 17도 37분에서 18도 47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또는 타임로드가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약간 주변머리가 없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스킬적인 부분이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화력이나 공감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에서도 그게 좀 잘 안 되고 사람이 되게 무뚝뚝해진다던가, 그리고 남들 입장을 잘 배려를 못한다던가 이러면서 좀 뚝딱거리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경향을 보인다거나 하는 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좀 잘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서운해하고 이 포인트에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런 서운함들이 쌓였던 게 이때 좀 폭발을 해가지고 다툼이 된다던가 갈등이 된다던가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 부족, 이해력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주변말이 없는, 그래서 참 눈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때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 좀 더 좀 이해심을 갖고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주변머리가 없다 보니까 몸고생, 마음고생, 손발이 고생하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주변 사람의 스캔들이나 구설 같은 것들도
들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수성삽입 구조 같은 경우는 11월 17일 오전부터 18일 저녁 때쯤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11월 18일 오후에는요. 사수자리의 수성과 쌍둥이 자리의 목성이 대립각을 맺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수성 또는 목성이 타임로드시거나 쌍둥이, 처녀, 사수, 물고기 자리 15도 12분에서 22도 10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어스NMC 포르투나 태양달,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도 적용이 돼요. 이때는 목성이 수성한테 리셉션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성도 목성한테 리셉션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 뮤추얼 리셉션이라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나 계약 같은 것들이 성사되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계약하기에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수성목성은 전형적인 지식노동의 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써야 되는 거, 수치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문서 작업하기에 좋습니다. 활자로 된 거, 글로 된 거, 아니면 정보를 다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획안, 제안서 이런 거 쓰거나 제출하거나 이러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계약과 거래 이런 것들 가능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목성이 역행 중인데 수성과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예정에 없었던 일까지 막 동시다발로 벌어지면서 정신이 없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바쁘고 당황스럽게 조정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그런 풍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로한테 리셉션이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눈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좋은 기회를 이럴 때 또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나 거래 계약 문서 관련 사안이 있다면 이런 시기에 이렇게 민기적대기보다는 촉을 딱 세우고 주변을 잘 살펴서 잘 이렇게 대처하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시기에는 외교, 무역, 컨퍼런스 같은 활동들이 증가하는 때가 되고요. 금융이나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발표되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구조는요, 11월 15일서부터 23일 밤까지 영향이 있겠습니다. 다음 구조는요, 수요일에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새벽에 명왕성이 물병 자리로 입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23년 3월 23일에요. 물병 자리로 처음 입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요. 그래서 명왕성은 순행하고 역행을 반복하면서 염소와 물병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명왕성이 물병 자리로 입궁을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 입궁하는 일을 다시는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입궁하는 시대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일이 없겠죠. 명왕성은 공전 주기는 굉장히 길고 이동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생전에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이나 보게 될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왕성은 앞으로 2043년 3월에 물고기 자리로 입궁하기 전까지 약 19년 동안 이제 물병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명왕성이 이제 염소하고 물병을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서 명왕성이 물병 자리로 옮겨졌을 때의 사회적인 풍경의 느낌을 조금 봤어요. 그러니까 AI가 막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개인화되어 가고,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있기보다는 개개인, 개인성이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놀라운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중앙집권보다는 지방 분권화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물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염소가 보여주는 부동자산, 그러니까 흙이 보여주는 그런 유형의 가치,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손으로 보고 눈으로 만져줘야 되는 그런 가치들에서 이제는 물병이 이야기하는 그런 진보적인 정보, 기술, 신기술, 남들은 모르는 고도의 전문 지식,
아니면 또 나만의 아이덴티티로 무언가를 독점하는 것이 이제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명왕성이 이렇게 궁을 옮기는, 사인을 옮기는 이런 이벤트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먼데인적인 영향.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문화, 국제관계 이런 데에 영향을 주면서 정치가 결국 우리 삶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부 효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중동 쪽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중요한 어떤 분수령,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 이때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이제 개인의 영역에서 좀 변화를 미치려면은 만약에 이제 네이탈 차트에서 내가 명왕성의 영향을 좀 받는 차트다.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는 구조가 좀 짜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힐렉들, 그러니까 태양이나 달, 어센, MC, 포르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명왕성의 영향을 받는 차트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나의 프로펙션 궁, 그러니까 내가 이번 생일 리턴을 맞은 궁이 고정궁, 그러니까 황소, 사자, 전갈, 물병자리다. 이런 분들이라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특히 양, 개, 천칭, 염소자리 극 후반에서 물병, 황소, 사자, 전갈 극 초반 이런 데 중요한 지점이 있는 분들,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타임로드 이런 것 있는 분들, 이분들은 뭐 직업적인 환경이 변화한다던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달라지거나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거주지와 관련된 부분들의 제도가 바뀐다거나, 그래서 뭐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된다거나 뭐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금융적인 부분들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명왕성의 영향을 받는 거는 이렇게 기분 좋은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명왕성은 독점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으로 힘이 센 무언가가 나를 강제해서 내가 그 틀에 어쩔 수 없이 맞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명왕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 조건을 적어 드릴게요. 네이탈에서 이미 명왕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번 리턴이 프로펙션이 고정궁인 분들, 황소, 사자, 전갈, 물병인 분들, 특히 그리고 이 황소, 사자, 전갈, 물병 초반에 중요한 지점이 있는 분들, 최대한 1도 안짝으로요. 그리고 영양 같은 경우는 20일 전후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다. 지구적인 레벨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일 저녁에는 염소자리의 금성과 궁수자리의 시그마성인 눈키가 만납니다. 이 구조는 금성이 타임로드거나 염소자리 12도 02분에서 13도 12분 사이에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인맥 쌓기에 나서 보세요. 그래서 이때 알아두는 인맥은 앞으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는 그런 관계 쌓기에도 좋아요. 믿고 오래 갈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뭐 중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럴 때 거래처가 있다. 그러면은 접대하거나 모임 잡거나 연락해두거나 소개를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모든 도움을 받기 좋기 때문에 인맥 활용에도 아주 좋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내 주변에다가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팅을 좀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는 것, 이런 날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오래오래 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 정부나 공기관, 조직, 윗사람 이런 곳에 도움이나 허가, 인증 같은 거 받기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인증받거나 허가받거나 허락받아야 된다. 그럴 때 이럴 때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는요. 11월 22일 아침서부터 23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2일 하루 동안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저녁에 금성이 눈키 만날 때요. 금성이 물고기 토성하고도 육각을 맺어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금성 또는 토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토성은 금성에게 도머사일과 엑젤로 더블로 리셉션을 받고요. 금성도 토성한테 도머사일 리셉션을 받아요. 그래서 뮤추얼 리셉션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윈윈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너 이거 필요해? 나도 이거 필요한데. 그럼 내가 이거 너 줄게. 너는 나에게 이거를 줄래? 이러면서 서로 되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때예요. 그렇지 않아도 금성이 눈키를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래서 그런 뭐 애정사안, 인간관계, 애정사안에서는 좀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차이가 나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나 거래 계약 약속에서도 좋은 거래, 그 다음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도 많고 인기도 많아지고 그리고 접대하기 되게 좋은 날이에요. 금토조합이기 때문에 대접하기도 좋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격식 차려가지고 이렇게 딱 접대해가지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거 하기에도 좋고요. 아니면은 윗사람, 그다음에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접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에도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인맥 활용을 잘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눈키도 있고 지금 좀 이따 살펴볼 다음날 아셀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서로가 딱 필요한 게 어쩌면 이렇게 아기가 딱 들어맞았지? 이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요. 11월 19일 오전서부터 26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2주의 마지막 구조입니다. 11월 23일 밤에 염소 자리의 금성과 궁수 자리의 제타성인 아셀라가 만납니다. 이 구조는 금성이 타임로드거나 염소 자리 13도 17분에서 14도 27분 사이에 어스NMC 포르투나 태양 달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타임로드 있는 분들도 영향이 있어요. 자, 이번 이 주간이 보면은 특히 이 22일, 23일 요때가 굉장히 인맥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눈키에 이어서 토성의 리셉션도 받은 데다가 아셀라까지 만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조합이요. 그 인맥이기 때문에 그냥 친한 사람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놀고 막 프로헤치고 기분이다 막 이러고 이런 조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격식 차려서 예의 갖춰서 예를 들어서 뭐 상견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처음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디 윗분을 뭐 대접을 한다든지 뭐 교수님을 찾아뵙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격식을 갖춘 예의 있는 만남, 공적인 만남 이런 거 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또 알아두면 좋을 인맥, 도움이 될 만한 능력 있는 그다음에 윗사람, 괜찮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공식적인 모임, 행사에 참석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 연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가서 만나는 그런 연애가 아니라 제대로 어른에게 소개받는 정식으로 딱 각 잡고 만나는 그런 연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보다 약간 좀 하이 레벨의 이성을 만나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11월 23일 아침서부터 24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셋째 주 주간 운세 다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뭐 엄청 뭐 빅구조가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좀 자분자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에 길사들이 좀 몰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별아님들 이 내용 참고하셔서 행복한 주간 보내시고요. 이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